실제로 우리가 조직화하면은 되게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조직화를 해본 사람들도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잘할래,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맘 맞는 사람들끼리 좀 하다가 하는 만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화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활동가라든지 아주 유능한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이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은 또 되게 많잖아요. 지혜도 많고 인맥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법 또 그 길을 찾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양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조직화,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직의 리더의 그 지도력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화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일 텐데, 자, 21세기에 조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생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화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예. 근데 또 이제 선생님께서는 또 뭐 조직화 어렵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사용자들만 연결을 해본 거예요. 빛을 내도록 해봤더니 그랬더니 세계 지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사회가 꽤 많이 빠르게 발달되면서 약하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데가 저렇게 하얗게 빛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치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끼리만 연결해 놔도 밝게 빛나게 해도 세계 지도가 나올 만큼 세계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미 알게 됐죠. 모든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요. 근데 예전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조직화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약한 연결로 세상이 다 연결되고 있고, 특히 요새 20, 30대 같은 경우엔 옛날에 그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느슨하게 약한 연결로만 살아왔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접속하고 아니면 끊고 이것도 연결하고 또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조직화라고 하면 그 조직화라는 단어 때문에 그 튼튼한 연결로 회장님 뽑아가지고 회비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느슨한 연결에 익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도 별로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낯설고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안 들어가거나 빨리 튕겨져 나가거나.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저렇게 느슨한 연결로 많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조직에 대한 관점도 느슨한 것들을 포용하는 데까지 가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저 그림은 뭐냐면 마을에 구제역, 돼지 구제역이 있을 때 매몰지가 있는데 정부가 맨 처음에 공개를 안 했었어요. 어디다 묻었는지. 근데 누군가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도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 매몰지가 있으면 그것만 한 지도에다 찍는데 전국 사람들이 다 찍으면 어차피 지도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찍자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을 구제역 매몰지 찾는 거고 오른쪽은 분포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젠 정부가 공개를 안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눌러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처럼 만드는 거네요. 근데 저건 조직을 만든 것인가? 조직을 만든 건 아닌데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저런 놀라운 성과까지 내는 거죠. 조직적 행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라고 하는 걸 꼭 겉보기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네. 사람들을 느슨하게 연결시키는 것까지 조직화의 범주로 넣자. 어차피 이루고자 하는 성과는 이룰 수 있으니까. 보통 고립사, 고독사를 방지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집 방문해가지고 도와드리는 봉사단을 꾸리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거든요. 네네네. 조직화를 생각하시면. 매일 전화하고. 예.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르신 계시면 그 고독사 우려되는 그 옆에도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옆집에도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고독사 다 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네. 봉사단을 만들 게 아니라 어르신이 계시면 그 어르신 같은 라인에 계시는 분들만 찾아뵙고 하루에 한 번만 잘 지내시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할 만한 사람들을 각 층마다 다 찾아보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5개 동에 각 층마다 다 찾아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예산 하나도 없이. 그 저게 찾아다니던 모습이에요. 예. 대학생 실습생하고 찾아뵈면서 우리 라인에 이 어르신 하루에 한 번만 찾아뵈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찾아뵙고 연결해드리고 했더니 이 분들끼리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저기 위쪽에는 네.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점으로만 되어 있는 건 사람인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쭉 관계가 끊어져 있는 점들이 있는데 네. 저분들이 고독사가 우려됐던 분들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처럼 한 분 한 분씩 연결해 드렸더니 다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됐고 왼쪽에 몇 분 계시는 분들만 연결에 안 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보면 분들이 다 한 층에 한 분 정도는 계신 거네요. 계십니다. 예, 계십니다. 근데 몰랐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된 거잖아요. 예, 유지가 되죠. 예.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네. 봉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언니, 오빠, 동생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고독사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화분 옮겨야 되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관계가 생기면 고독사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독사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음식도 있으면 가서 먹고, 그렇죠? 아프다면 빨리 알아보고 연결해주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몰랐네. 했는데 고독사를 느슨한 연결로도 풀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주민분들한테 각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봉사단을 만들 건데 봉사단으로 참여해달라 그랬으면 아마 참여하시는 분이 저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경력 단절을 하면 사람들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텐데 네. 경력이 단절됐다는 말을 좀 생각해 봤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네. 그랬더니 경력이 단절된 건 사실은 그전에 경력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렇죠. 분명히 뭔가 할 줄 안다는 뜻이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이라도 할 줄 아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끼리 한테만이라도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분들한테 뭐 잘하세요? 뭐 보드게임 잘하세요? 뭐 양재 활동 잘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 할 줄 아는 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서로 배우는 그런 느슨한 모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배우다 보니까 일단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내가 좀 실력이 쌓이고 그러면은 돈 받고 하긴 아직 어려우니까 동네 아이들이나 그리고 알고 싶다는 다른 분한테 또 배우자. 당신은 나한테 역사를 가르쳐주고 나는 양재를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서로 돕고 나눈 거죠. 그게 이제 누구나 학교 뭐 그런 방식이죠. 네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재능 강사, 나눔 강사가 되기도 하고 저걸 지역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특히 그 학교 같은 경우나 이렇게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강사를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보드 게임 강사로서 좀 우리 특별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람으로 초등학교에서 초청을 하기도 하고 네, 네. 하면서 이제 그걸로 직업 생활을 하시는 강사처럼 되신 거죠. 하하. 요걸 생각해 보면 네. 느슨하게 모이다 보니까 자기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강한 연결까지 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애초부터 강사가 될 만한 분 모집하자 그러면 경력 단절 예진 여성분들도 참여하기가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난 그 정도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약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약한 것으로 한다라는 게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예비 강사 양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1대1로 그 앞만 보고 가지 옆을 안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함께 모여보자라고 할 예. 때는 좀 편안하게 예. 동네복지사라는 사업이었었어요. 네. 뭘 생각했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8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실제로는 최근에는 또 100만 됐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네. 근데 군인이 60만인데 사회복지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100만이신데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소수이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공부하실 때는 지역에도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고 인력이 그렇게 그냥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말 이거 말만 들어도 솔깃한데 예.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예. 예비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보면 준비되신 분들이신데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동네에서 활동하는 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만 우리 모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27분이 모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뭐 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우리가 뭐 일자리를 드립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일단 모여보자 느슨하게. 근데 모였더니 그럼 일단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보자. 그리고 관계 맺어보자. 그리고 서로 격려하자라고 하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엔 혼자서는 좀 두려워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두세 명이 모이면요 해볼만해집니다. 그래서 준 사례관리자처럼 당사자 찾아뵙자. 본인들끼리. 예, 본인들끼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연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를 찾아뵙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잘 도와드리면 좋을지 우리 사회복지 같이 스터디 모임도 하면서 실천해보고 슈퍼비전도 받고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모임까지 발전된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기관은 그냥 공부 전혀 안 하신 자원봉사자보다는 실제로 공부를 해보셨는데 아직 경험만 부족하신 고급 인력이 우리 실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관도 유익하고 당사자 이 동네복지사 분들도 유익하신 거예요. 이제 기관하고 연계를 맺어갖고 이게 진행이 된 거네요. 요건 기관에서 동네복지사라는 조직화란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사회사업하는 즐거움도 배우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배우면서 새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특히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니까 이제 복지사 다운 것 같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력을 쌓고 공부하고 경험들을 쌓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걸 이력서에 적으셔서 재가센터에 취업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강한 조직화처럼 여기는 동네복지사라는 단체 등록을 하셨어요, 결국. 그러면서 단체 등록이 되고 나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 마을 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신청할 자격이 생겼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사업도 위탁 받아 가지고 실천하시는 단체로 되신 거죠. 이렇게 가면
느슨하게 모였는데 사실은 저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네네.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찾게 되고 기회를 찾으면 성공하게 되고 그만큼 또 되면서 강한 조직화까지 갔던 네네.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뭘 합시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역에 네. 대한 관심 가지고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지역에서 이제 필요한 인재들이 된 거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 또 내 개인적인 이익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이타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완전히 이기적인 것도 네, 없고 네. 우리가 오히려 추구할 건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의 조화로움을 네, 추구해야 네. 오래 오래 가죠. 간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